배운 것도 없는 게 뭘 안다고 나서? 넌 그냥 커피나 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화상회의실 안에서 명문대 출신 대리 민석이는 신입사원 서연이를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프랑스 본사 책임자는 이미 펜을 내려치며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1분 안에 끝장날 위기의 순간 구석에서 찻잔을 정리하던 서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흘러나온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연이를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던 명문 대선배들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커피만 타던 신입사원의 진짜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석 달 전 유통그룹의 회장실에서 서연이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왜 너를 유럽까지 보내서 공부시켰는 줄 아니? 네, 아버지. 현장을 모르면 진짜 경영은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회사 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학력은 밝히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인사팀에는 내가 따로 이야기해 둘 테니까 걱정 마. 학력 나는 비워둔 채 특별 조건으로 배치할 거야. 회장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직접 겪어봐야 사람이 보이는 법이다. 힘들어도 참아라. 네, 아버지.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서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을 돌며 경영 수업을 받고 아버지의 사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아온 터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서연이는 학력난이 텅 비어있는 무명의 막내 사원일 뿐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기획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대리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자기 책상 앞에 명문대 졸업장 액자를 버젓이 세워두고 있었고 바로 옆자리에는 민석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같은 명문대 동문 후배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 새로운 신입 이력서 봤어? 진호가 서연이의 인사 서류를 들여다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학력난이 아예 비어 있어. 대학을 안 나온 건지 쓸게 없는 건지. 민석이는 서류를 대충 넘기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요즘 이런 애들도 뽑나 보지. 어차피 오래 못 버틸 테니까 커피나 잘 타면 됐어. 서연이가 두 손으로 꾸벅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하자 민석이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아, 됐고. 저기 탕비실 보이지? 가서 팀원들 커피부터 돌려. 서연이가 입사 첫날 받은 첫 업무는 시장 분석도 서류 정리도 아닌 커피 심부름이었습니다. 진호가 뒤에서 깔깔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선배님 건 아메리카노, 설탕 반 스푼이야. 틀리면 다시 타와야 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서연이의 눈빛은 조용히 가라앉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이의 하루는 잡무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이는 아침마다 서연이를 불러세워 복사 심부름을 시켰고 회의 자료를 정리할 때면 가장 번거로운 일만 골라서 서연이에게 떠넘겼습니다. 야, 이거 200부 복사해. 한 부라도 틀리면 다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가 묵묵히 일을 해내도 민석이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일 처리도 이 모양이지. 솔직히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 서연이는 밤늦게까지 남아
혼자 힘으로 꼼꼼하게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민석이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두었습니다. 민석이는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제목만 훑어보고는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니한테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시키는 것만 해. 서연이는 쓰레기통에 구겨진 자신의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후배들의 보고서를 빼앗아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장면, 거래처 직원에게 거만하게 구는 모습, 서연이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텅 빈 사무실에서 서연이는 혼자 책상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 서연이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서연이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에는 분함도 서러움도 아닌 단단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서연이는 민석이와 진호를 비롯한 기획팀 선배들의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누구 하나 서연이의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고 서연이는 여전히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영업팀 전체가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틈을 노리듯 예정이 없던 긴급 연락이 기획팀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가 수백억 원 규모의 아시아 판권 계약을 논의하겠다는 화상회의 요청이었습니다. 해외 영업 담당 부장마저 급한 가족 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 엄청난 규모의 회의 실무가 통째로 기획팀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이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내가 잡으면 바로 승진이야. 야, 진호야.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형, 근데 프랑스어는 어떻게 해요? 통역사 없이는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걱정 마. 외부에서 전문 통역사 부를 거니까. 나는 기획안만 완벽하게 만들면 돼. 민석이는 자신의 출세 발판으로 삼을 생각에 들떠서 밤낮 없이 번역기를 돌려가며 프랑스어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만든 서류에는 상대방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실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한 뒤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서류를 우연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대방한테 엄청난 모욕이잖아. 이대로 회의에 들어가면 계약은커녕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끝장나겠네. 서연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수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의 문제점을 민석이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서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펜을 꽉 쥐고 수정안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회의를 이틀 앞둔 늦은 오후 서연이는 정성껏 작성한 수정안을 들고 민석이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민석이 선배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프랑스 측 서류를 보다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민석이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만 내밀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을 슬쩍 훑어보던 민석이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서류를 바닥에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서류 그대로 쓰시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어요. 그쪽 문화에서는 이런 표현이.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며 서연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학력난도 비어있는 애가 감히 내 기획안에 손을 대? 네가 프랑스 문화를 알아? 대학을 나와야 알든 말든 하지. 사무실 안의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호가 팔짱을 낀 채 킥킥 웃었고 다른 팀원들도 민석이의 편을 드는 듯 서연이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석이는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회의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넌 회의 당일에 저기 구석에 앉아서 물이나 따르고 있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알겠어? 선배님, 한 번만 서류를 다시 봐주시면. 됐다니까? 더 말하면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너 인사평가 깎아버린다. 가서 커피나 타와. 서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집어올리는 서연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서연이의 등 뒤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쟤는 도대체 왜 뽑은 거야? 커피 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 진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형.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팀원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서연이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낮에 민석이가 바닥에 흩뿌린 서류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계약은 무조건 날아가. 상대방 입장에서 이건 모욕이야. 서연이는 민석이의 서류에서 발견했던 오류들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표현, 상대방의 전통을 무시한 조항,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계약 조건. 서연이는 그 메모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브랜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기획안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진 한참 후에도 서연이의 책상 위 작은 스탠드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마무리한 서연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위태롭다는 판단에 국내 지방 출장 중인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프랑스 쪽 긴급 화상 회의가 잡혔는데 준비 상태가 심각해요.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민석이 선배가 서류를 다시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의 기획안이 완벽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회의 전날 민석이는 아침부터 팀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기획안을 억지로 외우게 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내가 메인으로 진행하고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번 계약만 따내면 나 바로 올라가는 거야. 알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형, 근데 프랑스 쪽 문화 같은 거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그쪽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까다로우면 뭐 어때? 우리가 의리야? 돈을 쓰는 쪽은 우리인데 맞춰야 할 사람은 저쪽이지. 민석이는 프랑스 기업의 전통이나 현지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과만을 포장하는 조항들을 서류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통역사한테도 말해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하라고. 쓸데없이 돌려 말하지 말고. 민석이는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서류만 있으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이는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민석이가 팀원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밤새 작성한 자신만의 기획안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석이의 무리한 준비가 기획팀 전체를 거대한 위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화상회의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서연이는 가방 속 기획안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용히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화상회의 당일 아침 기획팀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 앞에서 연습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진호는 민석이가 만든 서류 뭉치를 양손에 꽉 쥔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 저 진짜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은 거 맞죠? 야, 통역사가 다 해줄 거잖아. 넌 그냥 내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면 돼. 민석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팀원들 맨 뒤에서 찻잔과 물병을 챙기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민석이가 뒤를 돌아보며 서연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너는 구석에 앉아서 물이랑 커피만 신경 써.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한 뒤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 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획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외부 연락 담당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대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회의 준비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오늘 통역 맡기로 한 프랑스어 통역사분이 새벽에 위경련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회의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민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 지금 그게 말이 돼? 회의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사방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업체, 프리랜서 통역사, 대학교 프랑스어과 교수까지. 하지만 30분 뒤에 수백억 원 규모의 화상회의에 투입될 수 있는 고급 통역 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식은땀을 닦으며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진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진호야, 너 대학교 때 프랑스어 수업 들었잖아. 진호의 얼굴이 단번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저 그거 교양 과목으로 한 학기 들은 거예요. 봉주르밖에 몰라요, 진짜로.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해야지. 간단한 인사말만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읽기만 해. 형, 저 진짜 못해요. 프랑스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니까요. 진호가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석이는 진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잘 들어. 이 회의 망치면 책임 누가 지는 줄 알아? 내가 아니라 네가 지는 거야. 알겠어? 민석이는 진호를 거칠게 몰아붙였고 진호는 온몸을 떨면서도 억지로 통역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찻잔을 정리하던 서연이가 앞치마를 내려놓고 천천히 테이블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이 선배님, 제가 프랑스어 통역을 대신 진행해도 될까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서연이를 돌아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네가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라 저도 프랑스어를 좀 할 줄 알아서요.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석이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학령난도 비어있는 애가 프랑스어를 한다고? 웃기지 마.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가. 선배님, 지금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라도 됐다니까? 진호가 할 거야. 너는 뒤에 가서 물이나 준비하고 있어. 민석이는 서연이의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뒷자리로 쫓아냈습니다. 서연이는 뒷자리에 다시 앉으며 공포에 질린 진호와 이마에 땀이 흐르는 민석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서연이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모니터 화면 위쪽에 접속 알림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연결됐어. 다들 자리 앉아. 민석이가 다급하게 외쳤고 진호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통역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뒷자리에서 가방 속에 넣어둔 자신의 기획안을 조용히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바짝 올라붙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프랑스 본사의 수석 책임자 루카스가 화면 너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기획팀의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화면 너머에서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서류 뭉치를 든 보좌관 2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프랑스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민석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진호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야, 인사해. 빨리.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가 적어준 쪽지를 펼쳤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채로 프랑스어 인사말을 읽어내려갔지만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화면 속 루카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옆에 앉은 보좌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석이는 진호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야, 좀 또렷하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나 진짜 이거 못하겠어. 진호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지만 민석이는 이를 악물고 진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루카스가 계약 조건에 대해 빠른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지만 진호는 단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진호가 쪽지를 뒤적거리는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루카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석이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 내가 서류로 보여줄게. 화면 공유 눌러. 진호가 허둥대며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고 민석이가 밤새 만든 허술한 번역 서류가 모니터 가득 펼쳐졌습니다. 루카스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루카스의 얼굴이 한 줄 한 줄 읽어갈수록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루카스의 보좌관이 먼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서류를 읽는 손을 멈추더니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호가 멍하니 앉아있자 민석이가 진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뭐래? 빨리 통역해. 형, 나 못 알아듣겠어. 너무 빨라서. 민석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이 루카스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명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서류에 적힌 표현 하나하나를 짚으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상대방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마치 작은 하청업체처럼 취급하는 무례한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카스에게 이 서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루카스가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로 탁 던졌습니다. 루카스는 프랑스어로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진호는 벌벌 떨면서 겨우 몇 단어만 알아들었습니다. 형, 루카스가 지금 엄청 화났어. 무례하다고 하는 것 같아. 계약 취소한다는 말도 나온 것 같고. 뭐? 계약 취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내저으며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횡설수설했습니다. No, no. Please wait. misunderstanding. 하지만 루카스는 민석이의 서투른 영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보좌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뒤 화면을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무례한 회사와는 나눌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손이 화상 연결 종료 버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채 굳어버렸고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같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찻잔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이가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며 침착한 걸음으로 테이블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석이가 눈을 부라리며 작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뒤로 돌아가. 하지만 서연이는 민석이의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 속 루카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총괄님, 부디 잠시만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보신 내용은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끔찍한 오해입니다. 저희 회사의 진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서연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하고 격식 있는 프랑스어에 루카스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향하던 루카스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루카스는 눈을 약간 크게 뜨며 화면 속 서연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서연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진호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커피나 타라고 구석으로 밀어냈던 그 신입사원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회의실의 공기가 단 한마디에 통째로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의자에 다시 깊이 앉으며 화면 속 서연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마이크를 꽉 쥔 채 차분하고도 정확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총괄님께서 보신 서류는 저희 실무진의 번역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귀사의 오랜 전통과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카스는 아무 말 없이 턱을 괴고 서연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두 명도 서류를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석이가 망쳐놓은 기획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망의 유통 조건은 귀사를 하위 협력사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표현이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뜨려던 루카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자기 자리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이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민석이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형, 서연이 지금 프랑스어 완전 잘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디서 배운 거야? 닥쳐. 나도 모르겠어. 민석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커피나 타라고 무시하고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학력난이 비었다고 깔봤던 그 신입사원이 지금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오해를 풀어낸 뒤 곧바로 본격적인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총괄님, 잠시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워도 괜찮겠습니까? 루카스가 손으로 가볍게 허락의 표시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만의 기획안을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귀사의 브랜드 가치와 한국 시장의 유통 구조를 함께 분석한 자료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조건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연이는 상대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해 나갔습니다. 루카스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루카스가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루카스의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답변했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루카스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이 문제입니다. 우리 쪽에서 원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루카스가 화면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띄우자 기획팀 팀원들의 얼굴이 다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프랑스 측이 제시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획안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총괄님,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의 유통 비용과 마케팅 투자 규모를 함께 보시면 이 비율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화면에 띄운 수치와 도표를 본 루카스는 보좌관과 잠시 프랑스어로 의논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루카스가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 1분 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루카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쪽 사업 상대를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존중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단연 최고예요. 서연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님.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루카스는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고 보좌관이 계약서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왔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무사히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니터 화면이 꺼진 직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를 받고 지방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회장과 핵심 임원 3명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넥타이도 제대로 고쳐 매지 못한 모습이었고 급하게 달려왔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프랑스 쪽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을 잘 지도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민석이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입사원이 프랑스어를 좀 해서 통역에 활용했는데 전체적인 기획과 협상은 제가 주도했습니다. 역시 현장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회장은 민석이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아닌 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읽은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자기 공을 떠벌리고 있는 민석이를 차갑게 밀어낸 뒤 서연이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회장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진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자랑스러운 내 딸. 회장은 서연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의 웃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 딸이라고요? 진호가 의자에서 반쯤 미끄러지며 더듬거렸습니다. 형. 서연이가 회장님 딸이라고? 그러면 서연이가 이 그룹의 후계자. 임원 한 명이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보탰고 그 단어가 회의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민석이는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그대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 동안 커피나 타라고 무시했던 신입사원이 자기가 몸담은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민석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팀원들도 하나같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곁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와 하얗게 굳어버린 민석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선배님.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석 달 동안 저한테 배운 게 없다고 했죠. 학력란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민석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실력은 겉으로 보이는 간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에 있는 팀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계약이 살아난 건 프랑스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민석이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일주일 후 회장의 지시로 기획팀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팀 직원 4명이 기획팀 사무실에 들어오자 팀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석이의 책상 서랍과 컴퓨터가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대리님, 이 파일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배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이 대리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민석이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은 민석이의 컴퓨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쌓인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상회의 직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진호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불면증과 공황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민석이 형 말만 듣고 그랬을까? 서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이유가 없었는데.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석이가 후배 직원들의 기획안을 빼앗아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건수만 12건이 넘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민석이는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리, 이 보고서들은 원래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건 제가 지시를 해서 방향은 제가 잡은 거고 지시를 했다고요? 원본 파일의 작성자 이름이 전부 다른 직원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민석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명문대 졸업장 사본을 꺼내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입사 이후 팀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심사위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졸업장이 면제부는 아닙니다. 민석이 대리. 며칠 뒤 최종 징계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민석이는 텅 빈 자기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짐을 챙기다 말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랍 안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세워두었던 명문대 졸업장 액자가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그 액자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무도 민석이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편에 서서 서연이를 무시했던 기획팀 직원들 역시 각자의 잘못에 따라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직무정지, 인사경고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졌고 팀원들은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듯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민석이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고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어디에서도 민석이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이 났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밤낮 없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발품을 팔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석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리를 걷다가 극심한 피로에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민석이는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나누던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 놓인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유통그룹의 글로벌 전략팀이 새 본부장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최연소 본부장으로 임명된 민석이는 화면을 돌아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서연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신입사원이 본부장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어 달이라는 뼈아픈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기력을 차리지 못했던 민석이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장이 현관문에 붙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석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직원 채용 공고를 발견한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 날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에 계셨는데 왜 이런 작은 회사에 지원하신 거예요? 민석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예전 회사에서 제 잘못으로 해고당했습니다. 학벌만 믿고 사람을 무시하고 남의 성과를 가로챘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면접관은 한참을 민석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새 출발을 한 민석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바닥을 쓸었고 선배들이 시키는 잡무를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복사를 하고 커피를 타고 거래처 서류를 정리하면서 민석이는 예전 자신이 서연이에게 시켰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무시했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같은 일을 직접 해보니 그제서야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면서도 심부름 하나를 하면서도 석 달 동안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견뎌냈던 서연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민석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잡았지만 첫 글자를 쓰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연이한테 사과를 해야 해. 직접 만나서. 민석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무슨 얼굴로 찾아가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배운 게 없다고 무시했고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회의실에서 구석으로 밀어냈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민석이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찾아가자. 다음 날 오후 민석이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으로 서연이가 일하고 있는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석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석 달 전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던 그 신입사원이 넓은 본부장실에서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문 앞에서 그대로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연이 본부장님. 민석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이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일단 앉으세요. 민석이는 소파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배님. 아니, 듣기만 해줘. 제발. 민석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어. 명문대 졸업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그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멋대로 정해버렸어. 민석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너한테 커피 타라, 복사해라, 배운 게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매일 무시했잖아. 내가 올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나야.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것도 아닌 건 나였어. 남의 보고서를 빼앗아서 내 이름으로 올리고 거래처한테 거만하게 굴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내 손으로 망칠 뻔한 것도 나야. 민석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벌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를 깨부숴준 사람이 너야.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가더니 따뜻한 차 2잔을 내왔습니다. 한 잔을 민석이 앞에 놓고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회사에 끼친 손해와 조직을 망가뜨린 잘못은 사과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배님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서연이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뭔데? 선배님이 신입 시절에 열정을 담아 작성했던 시장 분석 자료. 그때의 열정만큼은 진짜 훌륭했어요. 민석이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걸 내가 봤어? 네. 감사에서 나온 자료들 정리하다가 봤는데 그 보고서만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선배님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민석이는 오래전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쓰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졸업장을 자랑하지 않았고 후배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기획안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민석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일어나세요. 민석이가 젖은 눈으로 서연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는 이미 생긴 거예요. 그 용기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써주세요. 민석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2번 다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서연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민석이가 사무실을 나간 뒤 서연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었던 불편한 인연에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3달 동안의 무시와 모욕, 그리고 수백억 원짜리 위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이 뼈아픈 실패를 겪고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은 서연이에게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걸어가는 민석이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 사람의 차분한 대화는 회사 내부에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화려한 포장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예의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무거운 교훈이 되어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볕이 회사 로비를 환하게 비추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의 풍경은 3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출신 대학교로 판단하거나 학력난을 들먹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본부장으로 정식 취임한 서연이는 첫 전체 회의에서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 팀에서는 나이도 출신 대학교도 묻지 않겠습니다.
오직 업무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만으로 평가할 겁니다. 서연이는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간판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실력을 믿겠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안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루카스와 계약했던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판권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초기 매출이 목표치의 2배를 넘기자 루카스는 직접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당신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올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계약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님.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한국 시장에서 더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서연이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지도력은 업계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서연이의 경영 방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서연이를 무시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기획팀원들은 새롭게 마련된 실무 교육을 받으며 하나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벌을 내세우며 후배를 깔보던 팀원들이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먼저 묻고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진호 역시 겸손한 태도로 팀에 복귀했습니다. 진호는 첫 출근날 서연이를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석이 형 뒤에 숨어서 본부장님한테 못되게 군 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이는 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 사과는 받을게요. 대신 앞으로는 누구 뒤에 숨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진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맡은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작은 무역회사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는 민석이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었고 선배가 시키는 서류 정리와 거래처 연락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후배 직원이 어려운 일을 맡으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역회사 사장이 민석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민석이 대리, 요즘 일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더라고. 처음 왔을 때는 명문대 나온 사람이 왜 이런 작은 회사에 왔나 싶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민석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석이는 거래처 업무를 위해 찾아간 건물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임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예전의 민석이었다면 고개를 돌리고 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민석이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걸음을 멈추고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함도 비굴함도 없는 한결 편안하고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민석이 선배님,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정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은 짧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회장인 아버지는
딸 서연이가 만들어가는 회사의 새로운 분위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서연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기획팀 막내로 보낸 게 맞는 선택이었구나.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왜 이런 고생을 시키나 원망도 했어요. 커피만 타면서 무시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서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밑바닥을 겪어봐야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간판만 내세우는 사람인지.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아버지는 믿고 지켜볼게. 서연이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화려한 학벌만 자랑하던 사람들의 오만한 공간이었던 기획팀 사무실에는 이제 성실한 땀방울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살아 숨쉬는 활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 후배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주는 선배들, 회의 시간에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끄는 그 일터 안에서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닌 자신만의 진짜 실력으로 당당하게 밝은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운 게 없다는 말에도 묵묵히 커피를 타던 서연이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단 한 번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졸업장 뒤에 숨어 사람을 무시했던 민석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겉모습이 아닌 진심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간판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서연이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